교주, 요즘 얼굴 보기 참 힘들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단으로 넘어올 줄 알았더니 그 빵주 타고 다니는 게 많이 재미있나 봐? 음, 그렇구나. 역시 교주는 어딜 가도 바쁜가 보네. 뭐 좋잖아. 간만에 둘이서 느긋하게 시간도 보내고. 게다가 네가 교단에 없는 시간이 많아서 요청을 미리 해둬야 너랑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도 했지. 왜? 내가 교단으로 갑자기 찾아오고 그런 거 그리웠어? 부끄럽지도 않아? 그런 말하면? 뭐, 나도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 아무튼 조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 그래, 차원문에 관해서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뭐 착각할 만하기도 하네. 살짝 정리하자면 유령늪의 차원문은 우리가 의도해서 열린 차원문이었어. 림이 열든 내가 열든 간에 결과물은 랜덤하게 튀어나오지만 원하는 지점에 우리가 열고 교주가 닫고 뭐 그런 거였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의도와 상관없는 차원문들이 엘리아스 곳곳에 열리기 시작했어. 뭐 정확히 차원문이라고 하기엔 애매하네. 동작하는 모양새는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 정확히 말하자면 차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나? 뭐야, 교주? 갑자기 뭘 그렇게 생각해? 뭔가 짐작 가는 게 있는 거야? 그렇지. 심각한 일이긴 하지. 림도 제정신일 때는 항상 내가 차원문 여는 걸 득달같이 막으려고 했으니까. 글쎄, 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최근에 나나 림이 연 차원문이 닫힐 때마다 이상한 이질감이 남아있었거든.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 어떤 찝찝함이라고 해야 할까? 예전에는 너희가 괴물을 물리치고 차원문이 닫히면 깔끔하게 단절되는 느낌이 있었거든? 내가 엘레나 같은 녀석들처럼 떠벌떠벌거리면서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같은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령의 촉이랄까? 뭐 그런 게 있네. 맞아. 내가 이 모습으로 있고 나서부터는 그 녀석 정신이 꽤 말짱해졌는데 나랑 똑같은 걸 느끼는지 유령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어. 처음엔 그 녀석이 내가 뭔가 사고 치려는 줄 알고 시비도 걸었다니까. 반대로 나도 그 녀석이 헷가닥한 상태로 몰래 뭔가 꾸미고 있다고 생각해서 투닥대기도 했고 말이야. 근데 우리 둘 다 결국엔 동의했어. 우리 둘 중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말이야. 차원의 경계를 흐트리는 누군가가 있어. 그게 아니라면 저 지엄하신 세계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거겠지.
나 잘한 거지? 교주한테 이렇게 말한 거 말이야. 나 잘한 거 맞지? 야, 내가 푸딩이나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칭찬이라도 해주면 덧나나? 뭐야? 갑자기 부끄럽겠으리. 칭찬 들었다. 그럼 난 이만 유령 늪으로 돌아갈게. 최근에 유령 녀석들이랑 서열 정리를 하느라 사실 좀 바쁘긴 하거든. 알겠어. 나중에 봐. 교주님, 큰일이에요. 혹시 헤일리 님도 빵주에서 중요한 역할 하나 맡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 모나티엄에 잠깐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헤일리 님이 쓰러지셨어요. 헤일리 님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정은반 대원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현장에 높게 쌓여있던 짐들 때문에 CCTV가 가려져서 정확히는 몰라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래요. 그것보다 진짜 큰일은 이거예요. 헤일리님의 고레벨 접근 권한 카드키가 사라졌어요. 네, 이따금씩 돌아오는 전수조사 시즌이라 헤일리님 것도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쓰러져 계신 김에 몸을 좀 수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무실에도 없고. 보통 카드키는 다들 명찰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지하고 계셨을 텐데. 만약에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이거 못 찾으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아하하. 교주님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니까요. 왠지 교주님이라면 후다닥 찾아주실 것 같단 말이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경황 없이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단순히 돌아다니는 정도는 문제될 것 없겠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 이렇게 드론을 통해 접근한 것입니다. 교주님과 똑같은 이유로 모나티엄에 잠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보의 정령.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모나티엄 AI가 관리하는 정보의 바다를 구경하다 보니 눈에 채이더군요. 헤일리가 평소 불안정한 엘프이긴 해도 조금 이상한 사건이라서요. 보통 헤일리의 증세는 이런 식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상황을 착각하면서 이상 행동들을 보이긴 하지만 정신을 잃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기절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요. 돌발 행동을 하는 헤일리를 막기 위해서 의무반장이 진정제를 투약한다거나
참다 못한 상대에게 꿀밤을 맞고 기절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평범하지. 헤일리는 엘프들에게 기본적인 존중을 받고 있고 헤일리의 상태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합니다. 자신의 베이스인 정운반 내부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 의문스러운 기절까지 했다? 제가 모나티엄을 관리하던 AI였던 시절 항상 봐왔던 평소의 패턴이 아닙니다. 이런 변수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참을 수가 없기도 했고요. 교수님, 이미 사건 현장에 가셔서 증언을 들으신 거죠? 로네가 뭐라고 하던가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카드키라면 접근 권한 카드키 말씀이십니까? 헤일리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키라면 반장급 접근 권한이 부여된 물건이겠군요. 헤일리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기절한 것과 사라진 카드. 이것이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이 순간, 더 이상 물러날 필요도 없죠. 헤일리 같은 반장급 이상의 엘프가 이런 일을 당하고 중요한 물품이 도난당했으니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진상을 파악해야겠죠. 모나티엄을 향한 위협은 곧 교단을 향한 위협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영광입니다. 교수님의 식견과 지휘는 수사 과정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본래 데이터의 주파체에 지나지 않죠. 도시관리 AI였을 때의 버릇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고 와일드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건 기나긴 시간을 들여서 계획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교주님. 다크넷이라는 변수를 너무 과소평가해서 실패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교주님? 혹시 저 변한 거 없습니까? 그게... 아직 눈치채시지 못할 정도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뉴아랑 지내면서 감정이 섞인 자연스러운 말투를 많이 연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나 보구나. 평소 병원에 살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재가 잦다 보니 일종의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것 같군요. 네, 하지만 사건 현장은 언제나 단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헤일리가 평소 작성하던 일지인가 보군요. 필체가 헤일리의 것과 일치하고 평소 정운반의 부하들과 면담한 기록들이 있군요. 최근에 뜯어진 걸까요?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군요.
택배라. 취급 주의 마크가 붙어있는 택배. 어째서 옆으로 뉘어져 있는 걸까? 여기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군요. 이건 암호일까요? 마구 휘갈겨 놓은 문양들.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군요. 이게 지도? 이 지도는 평소에 누가 소지하고 있었죠? 뭐가 이상하죠? 그렇군요. 우선 보라색 리본이군요. 그렇군요. 우선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보라색 리본이군요. 헤일리를 간호해 주던 유령의 리본? 리본이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헤일리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손잡이를 부서진 채로 놔두진 않았을 것 같군요. 어쩌면 몸싸움의 흔적일까? 바퀴 자국의 모양을 보니 바퀴가 2개인 소형 프레임으로 추측됩니다. 요정 배달부가 다녀간 모양이군요. 보아하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국 같습니다. 방금 모나티엄 병원으로 이송된 헤일리를 진단한 의무반장의 소견서가 업로드되어서 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헤일리의 부상 정도나 신고된 이후 초동 조치 때의 시간 간격으로 추측해보면 건강검진 때 입력된 헤일리의 생체 정보와 부어오른 멍자국의 진행 속도, 평균적인 엘프의 부상 상태 분석 보고서 등을 조합하여 내린 추측이긴 합니다. 그 말은즉 헤일리가 기절하고 난 뒤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범인은 사건 장소를 정리할 틈도 없었겠죠. 이상한 행동 패턴입니다. 보통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텐데 말이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교수님. 정황적인 추측으로는 꽤나 그럴듯합니다. 그럼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요,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발견된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죠. 네. 사건 당시 근처에 있던 엘프들의 증언과 현장에 남아있던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직접 재현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각 용의자의 데이터와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거니까요. 교수님께선 시뮬레이션을 지켜보시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얻은 단서들로 미루어 보아 유력 용의자는 3 정도로 추려집니다. 교주님, 각 홀로그램들은 저와 감각이 공유되는 상태이니 볼을 잡아당기는 건 삼가 주십시오. 이렇게나 스스럼 없이 당기시다니 조금 부끄럽군.
모나티엄 AI와 연결이 끊어진 지금 예전처럼 목소리까지 구현하기엔 조금 무리가 갈 것 같아서요. 모습 정도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럼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탐험가 그윈, 배달부 슈팡, 망각의 유령 레테. 이 셋과 연관된 단서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슈팡을 제외한 둘은 각각 헤일리와의 접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이나 증언에서 범행 동기로 보이는 단서는 없으니 일단 막연하게 이들 모두에게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군요. 확실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적인 감상은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사건 분석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먼저 용의자 그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죠. 들어오게? 자네는 그윈? 여긴 어쩐 일인가? 아, 볼케니카 이후의 여정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어서. 시간 괜찮아? 물론 괜찮다네. 들어오게나. 응, 고마워. 같이 지도 보면서 논의하자. 여기 내가 가져왔. 에고, 지도를 떨어뜨렸네. 잠깐만. 지도를 주우려다 실수로 헤일리의 후두부를 서핑보드로 가격, 기절시킨다. 용의자 그윈이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시나리오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윈이 범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그윈이 갑자기 달려들어 헤일리와 육탄전을 벌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윈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면 근접거리에서 서핑보드로 실수로 기절시키는 게 자연스럽달까요? 역시 그렇죠? 확실히 그렇긴 하군요. 모나티엄 AI 시절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연산 처리 능력이 저하된 건가? 나도 아직 멀었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차례로 이 방을 방문한 것은 슈팡일 겁니다. 슈팡은 평소 문짝을 부수고 들어오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문이 멀쩡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죠. 이건 첫 번째 방문자가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퀴 자국이 헤일리 근처가 아닌 방문 근처에만 있는 것도 다른 방문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방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그건 바로 지도가 단서로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슈팡은 두 번째 이후 방문자일 수밖에 없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그윈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를 까먹고 이렇게 내버려둔 채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슈팡이 두 번째 이후 방문자라는 것이 확실해진 지금 시점에서 그윈이 세 번째 이후 방문자였다면 지도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슈팡 때문에 난리가 난 방에서 지도를 꺼내들고 헤일리와 상의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죠.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윈이 헤일리를 만나러 올 땐 평소와 같은 평범한 상태였다. 그 이후에 슈팡이나 레테가 들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윈이 방문한 시점은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어째서 실내에서 엔진 소리가? 급하다 급해! 택배 왔어요! 우와! 급하니까 대충 던져놓는다? 알아서 받아! 우와! 엥, 맞았냐? 미안! 사과는 나중에 만나서 할게! 헨리, 괜찮아? 아휴, 저 요정 녀석은 왜 저렇게 정신없는 거야? 그위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린 지도의 존재를 까먹게 됩니다. 책상 위의 택배 상자는 취급주의 마크가 옆에 붙어 있었죠. 정상적인 수치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뜯어보지 않더라도 정방향으로 제대로 놔야 하죠. 슈팡의 평소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택배를 던졌다는 건 100% 확실합니다. 거기에 맞아서 헤일리가 기절까지 했느냐는 다른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군요. 이것에 맞아 기절까지 하는 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퀴 자국을 보아하니 슈팡은 택배를 던지고 바로 돌아간 것 같고요. 어이, 전기 왕진 시간이다. 으이? 야,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잠깐 사고가 있었어. 너 헤일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헤일리는 내 환자라고. 응?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슈팡이 와서 던진 택배에 맞아서 이렇게 됐다니까. 나는 괜찮네. 그렇게 심하게 맞은 건 아니니까. 어디 맞은 거야? 머리? 어휴, 레지던트 엘프가 평소에 조심 좀 하고 다니라고 했잖아. 치료가 진전이 있을 때는 몸조심 좀 하라고. 그 빵주 여행인가 뭔가 하는 것도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이 고집 부려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모나티엄 병원의 진료 보고서를 해킹해 알아낸 정보입니다. 헤일리가 정식으로 조타수 역할을 받았을 때 힐데와 레테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더군요. 힐데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면 증세가 더 나아질 것이다. 레테는 굳이 위험한 일에 뛰어들게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다퉜다는군요. 결정권은 결국 헤일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헤일리가 빵주에 탑승했다고 하고요. 교주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헤일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부상을 당해 기절한 것도 빵주가 아니라 모나티엄에서 이뤄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교단의 행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주님. 빵주에 관련해서 그윈과 레테는 서로 다퉜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일리에 대한 레테의 의견, 유령으로서의 행동 패턴 등을 미뤄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윈을 모욕하면서 헤일리를 두둔하려 했겠죠. 둘의 싸움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고 서랍의 손잡이가 부서지며 레테의 리본이 거기 걸리게 됩니다. 서랍 위의 책상에 움푹 패인 자국. 이 자국의 폭은 그윈의 서핑보드의 옆면폭과 일치할 것 같군요. 내려친 서핑보드가 미끄러지면서 손잡이를 치고 지나갔다면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유령들의 말버릇이 얼마나 짓궂게 발현될지는 교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테 자신은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실제로 어떤 모욕을 날렸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 그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려는데, 시뮬레이션 상으로 그윈의 동생이나 고향을 모욕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재현해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이보게들 진정 좀 하게나. 내 주둥이니까 내 맘대로 말한 거다 왜? 그러니까 헤일리를 괴롭히지 말란 말이야. 레테, 그윈은 날 괴롭힌 게 아니라네. 에베베, 펭귄 봉다리 같은 녀석, 나 잡아봐라. 거기 서지 못해? 일단 이렇게 상황은 종료. 이상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헤일리를 기절시킬 만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군요. 카드키를 노릴 만한 용의자가 없습니다. 그윈, 슈팡, 레테. 그 세 세계는 정운반 일지를 뜯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표현하지 않은 것인데, 헤일리 자신이 뜯은 게 아니라면 또 다른 용의자가 있다는 뜻이겠군요. 일단 사건 현장은 모두 살펴보았으니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저도 그게 고민이긴 합니다. 제 연산 처리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광역 수사를 혼자서 하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 현재 모나티엄 AI 시스템에 접근이라도 해봐야 하나? 엘레나가 그걸 허락해줄까? 특정은 내 거야! 이럴 줄 알았다고요, 교주님! 역시 모나티엄을 뒤에서 주무르는 흑막이었어! 전 첩보 반장 나부랭이랑 같이 정원 반장님을 습격한 거잖아요! 내 녀석! 폭력이다! 아무런 선택지가 남지 않으니까 폭력을 해드리는 거야! 이거 이쪽전이다! 어서 때려! 어서 모나티엄 한복판에서 정의 기자 하이드님을 한대 치라고! 뭐지? 뭐였지 내 행동? 너무 반사적으로 이 기자 녀석에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마 제가 이전 뮤티였을 시절에 이 기자에게 당한 것이 많아서 흥분한 것 같네요. 저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뮤트가 하지도 않은 일들도 모두 뮤트가 있다는 고발 기사를 매일마다 4-5개씩 신문에 올렸지. 당연히 많이 썼지! 모나티엄을 지배하려는 흑막을 끌어내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는 지배하려던 게 아니라 심호흡? 심호흡을. 교주님이야말로 왜 여기 있는 건데요? 정원 반장님을 습격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온 거 아닌가요? 특종의 냄새가 났다고요. 제가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익명으로 인터뷰 싫으면 편집장님도 절 다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에? 뭐야? 진짜예요? 하나도 믿음이 안 가.
있다는데. 교주님, 엘프들의 습성을 생각하십시오. 일반적인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점을 쓸 수 있는 특종을 넘겨주시는 건가요? 좋아요. 뭐 교주님이 범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저는 기사거리만 있으면 그만이니까. 그나저나 기자 양반? 어떻게 알고 여기에 나타난 거지? 헤일리의 사건 수사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은 걸로 아는데 정원 단장님이 연락했어요. 습격당하시던 그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다잉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진상을 밝혀줄 정의로운 기자 하이디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장렬하게 사과하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죽었다고 해야 기사가 더 자극적이잖아요. 나중에 퇴원하실 때 헤일리 장교님이 부활했다고 기사 쓰면 더 좋고요. 그렇다면 헤일리가 남긴 메시지 내용이 뭐지? 차원문이 위험하다. 세상이 위험하다. 우리들 중 궁극의 배신자가 있다. 어서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놔두었다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종분기자 하이디 양, 어서 날 찾아오게. 통신으로 진실을 말했다가 들키고 말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 대박 특종 아닌가요? 방금 후배가 뛰어오니까 여러분들과 만난 거고요. 자, 이제 빼도 박도 못하시겠죠? 범인이라는 걸 순순히 자극해야 할 타이밍이죠? 어차피 여러분이 도망가야 기사 스토리가 더 커지니까 신고는 안 할게요. 대충이라도 인터뷰만 해줘. 으아! 왜 때려요? 정신이 사나워서 어잉. 여러분이요. 그만 때리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교주님. 아니 그게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범행 장소 근처에 모나티엄의 최고 흑막이었던 엘프가 교주님이랑 같이 있는데, 게다가 제 입장에서 궁극의 배신자라는 건 교주님이 했을 때 가장 극적이고요. 뭐 평소 행동 패턴으로 보았을 땐 여느 때처럼 그냥 어거지 부리는 행동과 다름없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하이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한 추론이긴 하군요. 기자의 감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저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거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잖아요. 빵주에다 플라즈마 입자포만 달면 전염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궁극의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만한 녀석이 또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차원문을 부술 수 있고 세상을 위협하는 궁극의 배신자라. 통신망을 해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으려나? 저 떠오르는 게 몇 번 있기는 해요.
지금은 교주님도 충분히 이해되시는 부분이죠? 아, 엘프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 너무 좋아요. 왜요? 맞는 말인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설마 교주님은 유인원 조선님 족보를 가진 유기 진화적 존재의 황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흥분하시는 건가요? 정말 흥분하시잖아! 너무 쪼잔하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할 뿐인데. 진정하십시오, 교주님. 카이디는 엘프적 사고 성향이 굉장히 강한 엘프 중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헤일리 같은 분이 배신자라고 하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배신한 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엘프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들이 범행 사실을 너무 딱 잘라서 회피하시니까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궁극의 배신자라고 한다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궁극의 엘프. 그렇다는 말은 맙소사 시장님이었어! 모든 건 시장님이 버리는 짓이었어! 완전 대대대 특정감이잖아! 멈춰. 아직 속단은 이르다. 반장급 이상의 엘프 모두가 용의 선상에 올라갈 수 있어. 엘레나 시장을 포함한 반장급 엘프들이라면 아멜리아 비서님도 당연히 포함되겠네요? 아멜리아? 하지만 교주님, 솔직히 가장 부합하는 것 같은 용의자가 아멜리아 비서님이라면 완전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한나 반장이나 로네 반장 같은 허물통한 엘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헤일리 반장님이 자작극을 벌였을 것 같지도 않고요. 기깔나는 속옷법으로 결국 아멜리아님밖에 남지 않는 거네요. 이 특정이다 특정! 아멜리아, 엘레나를 배신하다! 완전 확정이네! 비서의 서슬프런 단검이 시정의 등짝에 꽂힌다! 궁극의 배신! 모나티엄 대폭발의 전정! 괜찮습니다. 놔두시죠.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면 오히려 시민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요. 네? 교주님, 저는 시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칭찬입니까? 칭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교주님,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멜리아가 벌인 짓이라면 카드키를 왜 훔쳐야 했을까요? 아멜리아에게 그 정도 권한은 그냥 패스일 텐데요. 알겠습니다. 교주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아멜리아의 행보를 감시해 보도록 하죠. 그런 변수 영역에서의 판단은 저보다 교주님이 더 익숙하실 테니까요. 일단 저는 정운반의 카메라 기록이 훼손되거나 조작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교주님은 다른 일정들 때문에 바쁘실 테니 제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좀 더 조사해보고 특이사항이 생기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교수님.